지금 스튜디오에 임지봉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혜리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이제 체포 영장 집행은 오늘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이루어지면 이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라고 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것이고 만약에 영장 집행이 1차 때처럼 오늘도 실패한다면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오늘은 실패해서는 안 되죠. 예. 그리고 뭐 언론 보도에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실패한다면 이틀이건 3일이건 거기 있으면서 철수하지 않고 예. 이번에는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까지 아마 현장을 떠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수처나 경찰관들이요. 네, 1박 2박 장기전까지 대비하고 있는 네, 네. 공수처와 경찰의 상황 방침이고요. 자, 조금 전에 예. 이제 관저앞 대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곽근 변호사가 공수처 직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만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 영장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등을 언급을 하면서 예.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불법이자 내란이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당한 얘기입니까? 예,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요. 이제 군사상 혹은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장소에 관한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나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주면서 수색영장을 같이 발부해줬어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하니까요. 찾아야 하니까 예.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해 준 거거든요. 근데 영장 발부한 판사가 그걸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에 적었어요. 뭐냐면 형소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는 압수수색이란 것은 대물적인 압수수색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상 혹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어떤 서류라든지 물건을 수색할 때 예.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거고 지금은 대인적 수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위치를 찾기 위한 수색이기 때문에 예. 당연한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냥 수색영장에. 그러니까 이 수색영장은 이제 대물적 수색에 관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적어 놓은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는데 몇 번 거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법조항을 근거로 거부를. 그렇죠. 예. 그때도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거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대물적 압수수색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위치를 찾기 위한 수색이기 때문에 즉 체포영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색이기 때문에 예. 형소법 110조, 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항을 적어 놓은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판사가 입법을 했다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었죠. 윤측 변호인단이요. 예. 그런데 그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 신청까지 했는데 법원이 그건 적법한 영장 발부다라는 판단까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윤 변호사의 주장은 이유가 예. 없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한남동 관저는 국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체포까지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가보안시설 맞죠. 경호법이라든지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러한 걸로 국가보안시설을 맞는데 지금 법관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집행하러 간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영장의 발부나 집행은요,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그 법률보다 상위법인, 최고법인, 헌법 12조 3항에 예. 규정된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러 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헌법이 하위법인 그런 경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예. 그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하위법을 적용하는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앞서 보여드린 체포팀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버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이런 경고를 계속하면서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소방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부상자가 누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큰 부상은 아니어야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누워 있거든요. 지금 소방이 출동한 모습으로 보아서 혹시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이 상황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지봉 교수와 양쪽의 주장 또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짚어주셨고 네. 또 다른 쟁점이 수사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그 직권남용이 있는데 관련해서 연결해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 이 그렇습니다.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교수님 풀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이 처음부터 계속 이제 주장했던 게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예. 경찰만 있다는 거죠. 예. 법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도 내란죄에 관해서 수사권이 없어요. 오직 네. 경찰만. 예, 오직 경찰만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고 검찰도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도 그래가지고 직권남용죄 수사를 통해서 내란죄까지 수사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공수처도 마찬가지. 직권남용죄 수사를 통해서 이제 내란죄까지 이제 수사를 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한 그 공수처가 그 내란죄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를 통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고 수사 중에 그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법원에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죠. 예. 근데 법원이 발부해 줬잖아요. 그것도 판사가 33시간 동안이나 고민했어요. 원래 체포영장은 24시간 내에 발부되는 게 통상적인 일인데 예. 24시간을 넘겨가면서 33시간 동안 고민했을 때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그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나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요.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관저 앞에 대치가 격화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걱정했던 상황이 현실화됐지만 부상자의 부상이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관저 앞에 대치가 심해지면서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소방관이 출동한 모습 생중계로 관저 앞에 상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계속 이어가 주실까요? 그래서 영장 발부한 판사가 33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분명히 여러 법리적인 검토도 했을 건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주장했던 즉 공수처는 원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영장 청구도 불법이다. 이런 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죠. 예. 그리고 그 공수처에 대해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것은 공수처가 이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법원이 영장 발부 판사를 통해서 확인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왈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증거에 대해서 다투고 싶다면 나중에 이제 재판이 열렸을 때 다투면 되는 건데 이렇게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이제 확인이 되고 해결된 문제를 계속 이제 끄집어내서 또 계속 어떤 공수처나 법원의 권위를 흔드는 것은 아마 윤 대통령 지지층에게 어떤 윤 대통령은 억울하게 지금 체포당한다. 예.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지봉 교수님과 말씀 나누는 와중에 이 한남동 관저 대로변 앞에서 경찰 체포조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이 경찰차가 들어가는 이 현장 부근에
한 사람이 좀 누워 있는 모습을 저희가 조금 전에 봤고요. 예. 얼마나 큰 부상인지 또 부상을 당한 건 맞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 모자를 쓴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금 상황 수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상자로 추정되는 인명의 소식은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찰이 이런 물리적 충돌 상황에 대비를 해서요, 응급 쪽까지도 이제 편성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피하고 싶었을 텐데 지금 안타깝게 부상자가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공조수사본부가 예상했던 물리적 충돌은 사실 관저 내에서 그렇죠. 경호처 직원들과 발생할 걸로 아마 예상을 했을 텐데요. 예. 지금 진입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관저 밖에서 이렇게 일반 시민이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죠. 그리고 예. 변호인들 간의 이런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제 관저 밖에서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아마 예상했던 상황은 아닐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차 집행 때는 7시쯤 도착해서 한 40분 만에 관저 정문이 열렸습니다만 오늘은 4시에 관저 앞에 공수 차량이 도착했고요. 5시쯤부터 집행을 시작했는데 지금 6시 39분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정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임지봉 교수님과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 체포 수색영장의 기한이 공개가 됐습니다. 21일까지로 나왔는데 이 영장이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이 가능한 것이죠. 네네네. 그런 조건을 붙여서 발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나온 이야기처럼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인원을 교체해가면서 집행을 시도해도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제 21일 전에 2박 3일을 끌어도 예. 이제 집행할 수 있는 날짜를 고른 것이 저는 오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이번 2차 영장이 발부된 게 지난 7일이니까 네. 14일, 2주간의 영장 유효 기간이 정해진 것이고요. 그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예.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소방대원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소방구급대원들이 바닥을 보고 있는 모습,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기자 또 새로 들어온 소식 있습니까? 네, 지금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부상자 소식은 구체적으로 들어온 건 아닌데요. 어쨌든 그 관저 앞에 대치 중에 한 명이 쓰러졌고요. 예. 이 부상자를 이송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이 경찰차 버스의 문이 조금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모습도 보였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아직 관저 내부로 들어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만 이제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경호처 직원들이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네. 특수공무집행방. 야, 얼마나 엄중한 이게 죄목입니까?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이제 공무집행방해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함께 방해하기 때문에 특수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 명이서 함께 단체로 어떤 다중의 위력을 모이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 즉 무기 같은 것을 휴대하고 공무집행 방해를 하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예. 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법정형은 이제 5년 이하의 유기징역, 1,000만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아니 공무집행방해가 그런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여기 특수가 붙으면 2분의 1이 가중되기 때문에 예. 5년에서 2분의 1이 가중되니까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벼운 죄는 아닌 것이죠. 특수공무집행. 여야의 입장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 영장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고 앞서서 민주당은 수석 대변인 논평으로 이번에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라는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양 당이 지금 6시부터 긴급 의원총회에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화면으로 푸른 이 모포에 쌓인 사람이 예. 이 좀 구급대에 실려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뭐 공수처 쪽 사람인지 아니면 경찰 인력인지 아니면 그를 막아서려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지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긴급 공지를 냈는데요.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 집행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공수처에서는 현행범으로 끌어내는 것,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도 적법한 절차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판사에서 영장이 일단 발부되면 그거는 적법한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는 영장과 관련해서는 정말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거든요. 그걸 규정한 게 우리 헌법 12조 3항입니다. 예, 헌법 12조는요, 원래 신체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에요. 그런데 체포구속 압수수색이라는 그러한 수사를 위한 강제 처분이라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체포구속 압수수색이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검사가 그 영장을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예. 발부는 누가 하냐? 법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영장주의 원칙의 핵심 내용은 뭐냐? 사법권 독립에 의해서 독립된 지위가 확보된 판사가 국민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 처분의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판사는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 전문가로서 또 인권 옹호자로서의 판사가 이 강제 처분이 꼭 필요하냐? 이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예, 효율적인 수사라는 것이 이게 국민의 신체의 자유의 제한보다도 더 우선시되어야 할 사안이냐를 고민해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신체의 자유가 잠시 제한돼도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제 체포 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러니까 이걸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판사가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 나온 내용이 특사경, 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내용인데 윤곽근 변호인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너희가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그중에 한 경호관이 특사경은 사전에 지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반문을 했다고도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반문을 한 경호처 직원분의 말이 맞아요. 아니 그 윤 변호사님이 그 법적인 걸 좀 제대로 안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특사경 직무법에 보면요, 특사경은 이제 그 기관장이 제청하면 그 기관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의 검사장이 예, 지명하게 돼 있어요. 특사경은 그렇게 돼 있고 경호처법 17조에 보면요, 다시 대통령 경호법 17조에 보면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관장 즉 경호처장이 특사경을 제청을 하면 거기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이 지명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500명 정도의 경호처 직원 중에 30명이 넘는 그러니까 소수만 지금 특사경으로 지명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특사경으로 지명이 돼 있지 않은 분은 특사경 신분이 아니죠. 따라서 체포권도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변호사님이 말을 잘못한 것이고요. 예. 현재 영장 집행에 경찰은 1,200여 명, 공수처는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 화면은 관저 정문 앞쪽에 대로의 화면이고요. 이중으로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고 형광색 옷을 입은 경찰 병력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관저 앞에 있는 경찰이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저 앞에 있는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종준 처장이 사퇴한 이후에 김성훈 처장이 대행을 맡고 있는데 네.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네. 그걸 집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부 경찰분들은 지금 관저 앞까지 진출을 한 건가요? 그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추정컨대 예. 관저 진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경호처장 대행을 체포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시 20분경에 공수처 차량이 관저 앞에 도착을 했고요. 예. 1차 집행 때에 비하면 2시간쯤 빨라진 시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5시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곽근 변호사가 나와서 공수처 직원들과 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의를 하다가 반발하는 모습까지 이어졌고 이후에 조금 격렬한 대치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 공수처 차량이 도착한 지 2시간 30분 정도가 지금 지나간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흰색 차벽의 오른쪽에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잠시 화면 상태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나서 대규모 경력이 5시경부터는 계속해서 관저 앞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고 경찰 체포조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경찰 버스가 지금 관저 앞 대로 철문 앞까지 갔지만 그 이후에까지 진입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 이후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난 집행 때도 보도로 전해드렸던 1차 저지선을 말하는 건데 아직 그 관저 안까지는 경찰 또 공수처 인력들이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화질이 좋지는 가운데- 않습니다만 예, 예. 경찰 버스가 보이는 것 보니까 정문 앞의 모습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직도 관저 진입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저 입구 앞에 지지자 등 강제 해산을 공수처와 경찰이 시작했다는 소식도 뉴스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이제 부상자로 추정되는 사람 한 명이 실려 나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이 이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관저 앞에 지지자 등을 강제 해산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시각이 6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4시 20분에 차량이 도착했으니까 약 도착으로부터 한 2시간 반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1차 집행 때와는 다르게 정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더욱 더딘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관저 앞에 대치하던 중에 부상자가 한 명 쓰러졌는데 소방당국이 이송을 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저 앞에 대치 중인 부상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부상자 한 명을 소방당국이 이송했다는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인데요. 관저 대로의 모습입니다. 경찰 체포조가 지금 보시는 경찰 차량 안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이 경찰 차량이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지금 30분 이상 지금 이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